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이제 7월 말 되면 드디어 저도 3년 차가 이제 되어가고요. 낭만 야구 10연승 님 이상 별풍선 기록 총 250개 적중 이렇게 기원 7개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고배낭 맞췄다고 연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딱 주력 두 조합으로만 기록해드린 10연승 이상 기록들이 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순하게 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숲TV 방송국 게시판에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또 링크 따서 다 올려놨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당시 올렸던 날짜 확인 가능하시고요. 내용 확인 가능하시고요. 당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십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고, 카카오톡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남겨져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고,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도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게 되시면 즉시 확인 가능하시고요. 또 이렇게 뭐 일일 패키지 또는 주 패키지, 월 패키지 끊어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오셔서 방금처럼 이렇게 별풍선 후원해 주게 되시면은 숲TV 쪽지함으로 일수에 맞춰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박이 오늘 주간 승부 금액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 그 주간 같은 구간에는 제가 가끔 주간에 이렇게 미쳐 날뛰는 구간이 좀 있어요. 이렇게 달마다 좀 그런 부분 구간들이 있는데, 최근에 주간이 이제 11일 중에 9일 적중 중에 4일이 올킬입니다. 물론 어제도 올킬이었고요. 지금 주간은 그러니까 뭘 가져가도 안 틀린다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현재 가져가고 있다. 뭐 금액 올리는 구간이든 뭐든 그냥 다 갖고 오고 있고, 최근에 제가 강추드렸던 구간은 웬만하면 다 갖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또 이제 오늘은 승부 금액업으로 금액 2배치 올려서 한번 올킬까지 또 연속 올킬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준비는 안 되겠지만 뭐 당연하게도 오늘 메이저리그 또한 적중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작년 12월에 기록해드렸던 이제 주간 12연승, 11연승 구간인데, 약간 요때 좀 느낌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흐름 자체가 훌륭하다. 오늘 주간도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바롯데와 니오넴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낭만야구 형님까지 데이터 발송해 드렸고요. 오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 지바롯데와 니오넴 경기입니다. 자, 어제 우리의 이제 올킬 재료였죠. 지바롯데와 니오넴 경기를 축 잡고 가지고 갔는데, 자, 어제 이제 오늘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이시카와 슈타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시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소프트뱅크에서 지바롯데로 건너와서 이제 피칭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선수인데, 직전 소프트뱅크 상대로 6이닝간 무실점을 기록해 줬습니다. 이 선수 평균 이번 시즌 성적이 3승 2패와 방어율 3점대 준수한 시즌을 보내주고 있고요. 니오넴 상대로도 방어율이 2점대 역시나 준수한 기록 갖고 있습니다. 이시카와 슈타의 결정구는 역시나 파워 커브라고 해서 일본 내에서도 조금 귀한, 보기 드문 그런 형태의 커브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있는 그런 커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와 낙차가 좀 있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결정구가 있는, 특히나 브레이킹볼에 대한 결정구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니오넴을 상대로 최근에 이제 폭발 중인 니오넴의 빠따를 어느 정도 제어해 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나름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은 이시카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이시카와가 원정 경기 방어율 4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 방어율도 2점대로 더 좋아집니다. 오늘 크게 이시카와가 흔들릴 만한 구석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오늘 경기다. 그리고 최근에 형들 그 지바롯데가 이번 시즌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제 계속해서 연패 타고 안 좋았던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었죠. 바로 불펜 때문이었는데, 최근에 지바롯데 불펜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불펜도 꽤나 좋아졌고, 오늘 마운드에서 경쟁력을 갖고 가는
홈 조조 마리니 이제 지바 롯데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나쁘지 않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니오넴 선발 투수 오늘 야마사키 사치야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는데 얘는 이제 오릭스에서 건너온 선수입니다. 이제 지난 시즌부터 건너와서 피칭을 하고 있는데 야마사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에 매우 준수합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 방어율 1.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니오넴 투수 아니랄까봐 역시나 선발로서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닝 히팅도 잘 되고요. 웬만하면 홈런을 잘 맞지 않습니다. 장타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선수다. 다만 이 선수 조금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좀 집중타를 많이 맞습니다. 이게 오릭스 때부터도 그랬는데 얘가 한 번 흔들릴 때 좀 비기닝 허용률이 좀 큽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이 비기닝 허용률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 지바롯데 어제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니치, 지바롯데, 한신 이렇게 팀 타격하는 팀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기닝을 깔고 들어가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오늘 저는 니오넴 승리가 안 땡깁니다. 지바롯데가 오늘 아니면 내일은 이길 거야. 어쨌든 홈 경기에서 니오넴한테 루징을 잘 안 당하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내일 이길 건데 그래도 이시카와라는 마운드에서 안정감이 있는 구간에서 아마 한번 갖고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뭐 딱히 뭐 연투를 하더라도 불펜 필승조들이 무리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요 경기 언더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바롯데 프랜스는 그 다음 니오넴 일반승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젠 제가 니오넴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지만 오늘은 살짝 조금 애매합니다. 오히려 오늘은 언더가 더 좋아 보이는 구간이에요. 이 경기 자체는. 자, 그 다음은 히로시마와 한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 한신, 그러니까 니오넴 한신 요 두 팀이 일본 야구에서 좀 보기 드문 야구를 하고 있잖아요. 니오넴도 그렇고 한신도 그렇고 최근에 승리하는 방향이 이제 마운드보다는 빠따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리그는 애초에 점수가 많이 나오는 리그가 아니고 마운드전이 굉장히 중요한 리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따가 터지는 어떤 팀들 간혹 가다가 뭐 정말 5, 6점씩 이제 경기마다 낼 수 있는 팀들은 뭐 아무리 이제 상대팀 마운드가 좋더라도 일단 승리하고 보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니오넴이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최근에 그 일주일 동안 평균 득점이 6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당 6점씩을 계속해서 뽑아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애초에 일본 야구 그 언더바 기준점이 6.5점인데 아무튼 한신도 니오넴과 비슷한 그런 케이스이고 자 오늘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오세라 타이치 형님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4패 방어율 2.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한신 선발 투수가 오타케 쿄타로입니다. 이번 시즌 4승 1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세라 타이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홈 경기 강한 베테랑 투수입니다. 대개 베테랑 투수들이 보통 이제 원정 경기들이 강한 게 좀 이제 되게 보편적이긴 한데 요 형님은 홈 경기에서 좋은 힘을 보여주고 있죠. 원정 경기 방어율 3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 방어율 2점대로 훌륭하고요. 딱히 깔만한 게 없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피장타 잘 안 맞고요. 피홈런 리스크 없죠. 이닝 히팅 잘 되죠. 전체적인 평균 구정 다 높죠.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선수다. 뭐 여기에다가 히로시마라고 한다면 역시나 뭐 불펜의 힘도 나쁘지가 않은 그런 팀이고 여기에다 또 히로시마 홈 경기에서는 이제 타율값 자체 OPS도 7할대 가까이로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홈 경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들은 대부분 다 챙겨가는 오늘 히로시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히로시마 대 한신 경기도 어느 정도 이거는 히로시마 한신 최근에 빠따가 좋기 때문에 한신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형들한테 늘 강조드리는 거 히로시마는 홈 경기에서 수입을 가장 잘 당하지 않는 일본 리그 팀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오늘 경기 아니면 역시나 내일 경기 중에서는 한 번 승리를 가지고 올 텐데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경기 3선발 구간보다는 차라리 오늘 이 오세라 타이치 선발 구간에서 가지고 오는 게 당연하게도 맞지 않을까라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오늘 저는 이거 사이즈 자체가 히로시마 마운드가 조금 더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한신 선발 투수 오타케 쿄타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히로시마 상대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방어율이 1점대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표적 등판일 수도 있고 특히나 또 이제 오타케 쿄타로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선발로서 자격 요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WRCIP도 0점대 그리고 뭐 이제 이닝 소화 능력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역시나 장타 잘 맞지 않은 유형이고 다만 이제 오타케 쿄타로의 조금의 문제점은 뭐냐면 원정 경기에서 너무 로케이션을
이제 보수적으로 가져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홈 경기에서는 나름 오타키 교타로가 적극적인 피칭 내용을 많이 보여주는데 원정 경기에서 뭐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만 좀 존을 넓게 쓰긴 합니다. 다만 이 선수 갖고 있는 구종 자체가 이제 헛스윙을 이끌어내는 구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원정 경기에서 콜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 쫓겨서 들어가는 볼들이 대부분 안타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다. 결론적으로 이 선수가 원정 경기 피해 안타율이 홈 경기보다 거의 한 1.4배치 가까이 올라갑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히로시마가 홈 경기에서 OPS가 훌륭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거는 히로시마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일단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언더오버 같은 경우에도 6.5는 너무 높다. 제가 어제 이거 히로시마 한신 경기 4.5였을 때 4.5는 그래도 너무 무리다. 히로시마 홈에다가 한신 타격값 좋기 때문에 오바 가라 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그 경기 오바 잘 나왔죠. 초반부터 오바 퇴거됐던 만큼 저는 오늘 이 경기 일단 언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1점 차 승부 봅니다. 어차피 오세라 타이치도 한신 상대로 방어율 2점대로 워낙 강했고, 또 이제 오타케 교타로도 히로시마 상대로 1점대로 강했고, 현 시점 불펜은 한신과 소프트뱅크가 1등입니다. 압도적인 1등입니다. 둘 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히로시마 프랜슨과 한신승을 모두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놓고 보고, 요거 승 1무 봅니다. 고배당 노리실 분들은 승 1무 쪽으로,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언더 쪽으로, 그리고 히로시마 프랜승, 마지막으로 한신승, 요렇게 순서대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신승이 오늘 배당이 좀 많이 좋아요. 1.얘가 6 몇 배당이던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신승이 배당이 좀 많이 좋아서, 그러니까 메리트는 훌륭했죠. 어쨌든 메리트 훌륭했는데 약간 좀 의심스러웠던 경기였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물론 좋습니다. 한신승 지금 빠따가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뭐 마운트도 오늘 안 꿀리잖아요, 그죠? 니오넴 지바로 때랑 경기랑은 또 달리. 자, 다음은 오릭스랑 소프트뱅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릭스 선발 투수가 미야기 히로야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 방어율 2.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 오늘 오제키 토모이사입니다. 이번 시즌 5승 3패, 방어율 1.9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둘 다 홈에서 강한 투수입니다. 미야기 히로야도 홈에서 강하고 오제키 토모이사도 홈에서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선발의 사이즈는 미야기가 나은 게 맞습니다. 또 최근에 뭐 미야기 이제 힘이 너무나 좋고, 특히나 미야기가 소프트뱅크 상대로도 방어율 2점대로 강했어요. 이게 어쨌든 2점대라는 거는 뭐 평균적으로 좋은 경기를 했다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가장 이제 치명적인 소프트뱅크의 약점, 좌투수기 때문에 또 미야기가 또 좌투수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 좌상바의 면모를 오늘 또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우려가 드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직전 경기 이제 미야기 히로야가 세이브를 상대로 7이닝간 2실점, 나쁘지 역시나 또 준수한 피칭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표면적인 지표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오릭스가 낫다라고 평가가 됩니다만, 다만 최근에 소프트뱅크의 기세가 좀 상당히 매섭습니다. 자, 소프트뱅크가 일단 오늘 곤도가 복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아쉬웠던 거는 타격값이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소프트뱅크 타격값이 아쉽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와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슬슬 하나둘 복귀하고 오늘 곤도 나올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아까 한신 프리뷰 때 말씀드렸지만 현 시점 일본 야구에서 불펜이 가장 좋은 두 팀, 한신과 소프트뱅크입니다. 최근 열흘 동안 실점이 없어요, 불펜 구간에서. 그리고 이제 미야기 히로야가 제 또 아들이라고 형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아즈마, 그 다음에 뭐 저기 세이브의 이마이 타치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릭스의 미야기 히로야까지 제가 이 선수의 특징을 어쨌든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미야기 히로야의 특징은 직전에 요코하마전이었나? 하여튼 제가 그때 경기 터진 것도 바로 잡아드렸거든. 그때 1회부터 터졌습니다, 미야기 히로야. 이 얘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로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인데 이게 한중간을 공략하는 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프 스피드로 게임을 갖고 가는 선수다 보니까 한중간에다가 볼이 떨어지는 볼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거를 공략을 못하는 팀들이 많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소프트뱅크의 지금의 이 타격감이라고 한다면, 절정의 타격감이라고 한다면, 방망이에다가 자꾸 갖다 맞추는 피칭은 분명히 저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또 만에 하나 소프트뱅크가 리드를 갖고 가는 게임을 했을 때는 현재 지금 소프트뱅크의 이 불펜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사실 소프트뱅크가 오늘 경기 오릭스에게 크게 패배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요. 물론 오릭스도 지금 빠따 값이 뭐 이번 시즌 내내 좋았던 팀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제키 토모이사가 이게 엄청 떨어지는 선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즌 평균적으로도 1점대 방어율을 기록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소프트뱅크 물론 이제 이 미야기 히로야의 어떤 이름값과 어떤 사이즈들, 홈 경기에서도 좋아진다라는 것들, 이런 거는 분명 좋긴 하지만, 저는 이게 소프트뱅크가 어제랑 마찬가지예요.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배당 상관없이 뭐 추가 주력이든 보너스 배당이든 뭐든 그냥 끌고 가실 분들은 소프트뱅크 프랜승 한번 보시고요. 이거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양쪽 다 좀 타이트할 것 같고, 그리고 도전해 보실 분들은 한 번 더 소프트뱅크 역배 저는 볼게요. 그래서 소뱅 역배, 프랜 언더, 이거 프랜이 깨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다만 배당이 좀 아쉽죠. 그래서 뭐 언더나 아니면 역배 쪽으로 한번 이제 끌고 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배팅 방향인 것 같다. 자, 다음은 세이브랑 라쿠텐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이브 선발 투수가 스가이 시냐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5승 3패, 방어율 2.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라쿠텐 선발 투수가 오늘 하워드입니다. 이번 시즌 4승 0패, 방어율 1.5점대고 잘 데리고 왔죠. 어쨌든 라쿠텐에서 좀 계속해서 외국인 투수 구간에서 좀 부진을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하워드라는 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가 언제 왔더라? 5월에 왔나요? 그죠? 와가지고 아무튼 좋은 피칭 내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최근에 경기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가 좋은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치고는 뭔가 이닝도 엄청 많이 먹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생각보다 외국인 투수치고는 뚝심도 없어요. 보통은 외국인 투수들이 이제 뭐 득점권에서든 뭐에서든 좀 적극적으로 피칭을 하고 좀 강심장 피칭을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라쿠텐 선발 투수 오늘 바뀌었어? 스펜서 하워드 아닙니까? 오늘 누굽니까? 올려주세요. 바뀐 투수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세이브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경기 형들 제가 그렇게 권장드린 경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하워드가 오늘 잘 던진다고 하더라도 콘노 류타야? 어차피 뭐 이제 오늘 하워드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늘 세이브 승을 봤어요. 왜냐면 배당적으로도 메리트가 좋았고 또 이제 그 세이브라는 팀 자체가 홈 경기에서 홈에서 잘 던지는 선수들이 올라왔을 때 이 마운드 운영을 잘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스펜서 하워드 일단 뭐 제가 이 연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스펜서 하워드가 장타를 잘 맞지 않는 유형이긴 한데 얘가 좀 이제 득점권에서 약하고 집중타를 많이 맞습니다. 세이브가 그래도 득점권에서 장타율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물 자체는 세이브가 마운드에서 그래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잘 지진 않는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세이브랑 라쿠텐 경기 그냥 오바만 보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오바가 요거 좀 푸근하게 초반부터 나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경기는 언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선발 투수가 바뀌었으면 이것도 5.5에서 6점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뭐 스가이 시냐가 저는 원정 경기는 잘 안 걸러가는데 안 가져가는데 스가이 시냐의 홈 경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피칭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좌투수가 그리고 루키 투수가 좋은 구위값으로 홈 경기에서 좋은 마운드를 가져갔을 때 세이브가 어쨌든 이 정도의 배당을 받고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피칭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세이브 승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세이브 배당 형들 1.74거든요. 아직까지 배당 안 내려갔지. 잠깐 볼까? 이거 아직 배당 안 내려갔으면은 배당 메리트가 더 좋아지긴 하겠는데 아직 안 내려갔네 배당. 1.74 배당이면은 1.74 배당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야쿠르트와 요코하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제 그 데이터를 받아보셨던 분들이나 또는 제 분석을 자주 들으러 오셨던 분들께서는 이 경기를 아마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트레버 바우어 선수의 선발 등판일입니다. 사실 트레버 바우어라는 어떤 선수가
일본 야구에 일본 리그에 와서 잘 던진 경기와 못 던진 경기가 제가 좀 극명하다, 분명하다라고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물론 이제 그대로 막 공식대로 100% 나온 건 아니지만 한 8, 90% 이상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대로 웬만하면 나오는 편이죠. 딱 세 가지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선발 등판하게 되는 요코하마의 트레버 바우어는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더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줄 수 있고요. 주중 경기보다 주말 경기에서 더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야간 경기보다 낮 경기에 굉장히 강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주말에 낮에 경기할 때 가장 좋은 구성을 갖고 피칭을 한다라는 거고, 반대로는 주중 경기, 원정, 야간 요 경기에서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트레버 바우어가 오늘 선발 등판하는 이 야쿠르트, 그러니까 타자 친화적인 메이저 진구 구장에서 주중 경기에, 그리고 밤에, 그리고 원정 등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모로 좋지 못한 구조물들이 다 갖춰진 이 트레버 바우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시즌 4승 7패, 방어율 4점대에서 이미 보시다시피 안 좋습니다. 이번 시즌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선수다. 야쿠 선발 투수는 오쿠가와입니다. 이번 시즌 0승 4패, 방어율 5.3점대인데 제가 오쿠가와 형들아 얘 그 데뷔할 때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기아의 윤영철이다. 생긴 것도 존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둘이. 근데 기아의 윤영철이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원래는 얘가 홈 경기를 좀 더 잘 던졌거든요. 원정 경기에서 얘도 뭐 회전수 좋고 직선 구종 위주로 피칭한 선수다 보니까 제구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원정 경기 때 많이 흔들렸는데 오히려 메이저 진구에서 잘 던졌단 말이지. 근데 이번 시즌 완전 반대입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4점대인데 메이지 진구 홈 구장에서 방어율이 무려 9점대입니다. 이 선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죠. 피장 타율이 5할대요. 이거는 오늘 경기 아무리 잘 던질 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야구에서 피장타율이 5할대면은 이거는 못 써먹습니다. 차라리 계속해서 지난 시즌에 가끔 써먹었던 것처럼 차라리 불펜으로 얘를 기용을 하면서 사이즈를 키우는 게 맞지, 지금 이 상태에 WRCRP도 좀 1.6점대라고 한다면 오늘 이 경기는 뭐 어쨌든 7.5라는 게 다소 낮게 생각될 정도로도 굉장히 양쪽 다 많은 득점이 나올 만한 그런 경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어느 정도 이제 다득점 대 다득점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최근에 그 빠따의 흐름, 야쿠르트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 요코하마는 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요코하마 쪽으로 좀 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요코하마 승에다가 1마행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근데 1마행 좀 애매하긴 해. 이게 요코하마도 불펜이 좋은 팀은 절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오늘 트레버 바우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그래서 오바 먼저, 그 다음에 요코하마 일반승, 그리고 그 다음에 굳이 가져가자면 이제 요코하마 1마행 정도만, 그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 주니치랑 요미우리 경기 오늘 마지막 일본 야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형들아, 국내 야구는 승패 핸디 언더바라만 빠르게 잡아드리고 유튜브 먼저 올려드린 다음에 유튜브 업로드 되고 바로 또 따로 숲TV 형님들은 프리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주니치랑 요미 경기입니다. 오늘 주니치 선발 투수가 이노우에 하루토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6패, 방어율 3점대고요. 얘도 이제 그 도쿄돔에서 좀 강해요. 하여튼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요미 선발 투수가 타카시 히로토입니다. 이번 시즌 2승 8패, 방어율 3.5점대. 야, 2승 8패. 2승 8패를 할 줄 이게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지난 시즌에 정말 그 또라이급의 피칭을 했던 그 선수가 지금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미우리의 토고쇼세이도 그렇고. 아무튼 이번 시즌 2승 8패, 방어율 3.5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 자,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미랑 주니치 홈 원정 바뀌었다. 근데 의미는 없죠, 형들. 어차피 오늘 홈 구장에 요미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홈이랑 원정은 바뀌었습니다. 자, 요미 선발 투수 이노우에 하루토가 홈 경기에선 굉장히 이제 얘도 상하 커맨드를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준수한 피칭을 합니다. 장타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도 홈 경기에서는 좀 많이 추구로 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얘가 원정 경기, 특히나 이런 지방 구장, 이런 구간에서는 항상 문제가 됐던 게 피장타율이에요. 피장타율. 얘가 생각보다 일본 리그에서도 좀 피장타가 있는 유형. 요미우리 선발 투수들이 이번 시즌 토고쇼세이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딱히 그렇게 장타가 높은 유형의 선발 투수는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상하 커맨드를 쓰다 보니까 이 자칫 컨디션이 좋지 못할 때 또는 조금 더 높게 던져야 되는 하이 페이스트볼이 안쪽으로 몰릴 경우에는 장타가 좀 잘 나와요. 피장타율이 4할대가 넘어갑니다. 피홈 리스크도 여타 요미우리 선발들보단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보면은 또 요미우리가 불펜도 흔들리고 있죠. 최근에 보면 또 타이세이까지 블론 세이브를 기록을 했고 지금 마르티네즈를 계속해서 기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단순하게 이제 뭐 선수의 컨디션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어디가 안 좋아서 지금 선발 기용을 하지 않는가, 선발이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로 기용을 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조금 아쉬움이 분명 공존하는 요미우리의 오늘 마운드 값이다. 뭐 어쨌든 주니치 상대로는 좋았습니다. 이노우에도 1점대 방어율로 나쁘지 않은 모습. 반대로 타카시 히로토. 정말 할 말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가볍게만 설명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어쨌든 많이 무너졌죠. 많이 무너진 이유가 그러니까 지난 시즌 이 타카시 히로토의 최고 강점은 장타를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홈런도 거의 맞지 않고 피장타율이 거의 뭐 2할 때, 정말 좋을 땐 1할 때가 나왔어. 뭐 피안타율도 아니었고. 아무튼 이번 시즌도 초반에는 장타에 대한 좀 위험도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피장타율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피장타율 3할 때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구위값이죠. 구위값이 여전히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뭐 피안타율도 뭐 3할 때 육박하는 구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보여줬던 것처럼 어제도 보면은 그 야마가타 하여튼 그 이제 지방구장에서도 4.5점대 그게 잠실구장만큼 넓은 구장이었는데도 이제 많은 득점을 했어요. 둘 다 양쪽에서. 그런 것처럼 오늘 양쪽 다 이제 선발 투수들이 원정 경기에서 좋은 내용의 피칭 내용을 보여주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 홈구장 지방구장도 잠실구장만큼이나 넓은 구장이죠.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좌우 펜스가 100m에다가 중앙 펜스가 거의 122m, 잠실이 125m니까 거의 뭐 잠실구장과 비슷한 그런 크기의 구장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오바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한 번 더 어제처럼 주니치 프랜승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승일무 한 번 더 노려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승일무 나왔죠, 형들 요거. 자, 그 다음은 이제 국내 야구 구간인데, 일단 시간 관계상 승패 핸디 언더바 라인만 빠르게 좀 짚어드리고, 유튜브 먼저 올린 다음에 숲TV 형님들은 따로 또 프리뷰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랑 기아 경기입니다. 기아 승에다가 한화 프랜승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원정 양현종에 그래도 좀 강점이 있는 그런 구간이고, 거의 동배당이기 때문에, 또 한화 선발투수가 엄상백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아 승에다가 조금 더 배당 대비 메리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승 쪽 좀 권장드립니다. 자, 신세계랑 KT 경기입니다. 뭐 언더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 다 이번 확실하게 5, 6위 경쟁전이다 보니까 이 마운드에 힘을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리고 양 팀의 색깔도 확실히 마운드에 맞춰져 있기도 하고 8.5라고 한다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랑 두산 경기입니다. 어쨌든 타격전이 이어질 만한 경기다라고 한다면 전 요거 롯데 프랜승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롯데의 불펜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사직구장에서 수입은 없을 것 같고 오늘 아니면 내일일 것 같은데 역시 요것도 프랜승은 가능해 보인다. 자, NC랑 삼성의 경기입니다. 심리학 선수가 삼성한테 좀 약했어요. 이번 시즌 내내 좋지 못한 모습을 상성을 좀 띄고 있긴 한데 다만 이게 그 신미혁 선수가 체인지업이 긁힐 때 제가 그 고점이 너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이번 시즌 삼성 상대로 약했던 모든 경기가 삼성 원정구장, 삼성 홈구장, 그러니까 라이온즈 파크의 성적이었다라는 거. 홈 경기에서 나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게도 신미혁 선수가 잘 던진다라고 한다면 NC승의 언더겠죠. NC승에다가 언더. LG랑 키움 경기입니다. 손주영 선수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손주영을 안 좋아해서 다만 손주영이 원정보다 홈이 확실히 낫긴 하죠. 그리고 키움 선발 투수가 오늘 근데 이거 형도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정현우 선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장타율이 높은 선수가 아닙니다. 얘도.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 뭐 LG 승에다가 LG 1 마인승 언더까지 그냥 결대로 봅니다. 결대로 보지만 그러니까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었어요. 그런 경기였다. 하여튼 좋은 경기 맞는데 이게 과연 1.2배당을 받을 만한 경기력 차이를 보여줄까 하는 의문. 네, 그래서 LG승 1 마인승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유튜브 영상 좀 올려드리고 우리 숲TV 형님들은 요거 국내 경기 한 번 더 조금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잠깐만 추천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또 뭐 추천 수나 또는 반응 좋으면은
1순위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주간 승부 금액업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뭐 지금 주간은 뭐 성적이 미쳐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카톡 링크로 편하게 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